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꾸준한 수익이 나느냐, 그죠?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한 뭐 10년 넘게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증권업계에서 10년 넘게 사랑받는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중간에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실수에 고객들이 이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무너지는 회사들도 많고 또 증권 스타들도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를 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럼 무슨 뭐가 달라서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뭐 가장 당연한 거지만 운영진들의 실력, 뭐 전문가들의 실력이 좋아서 뭐 이건 당연하겠죠. 실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실력만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노력들을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주식시장은 이제 투자자와 시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심리의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 뭐 투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술이라든지 분석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그거는 전체를 열로 봤을 때 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 7화는 뭐냐면 심리 핸들링이에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상승 쪽에 무게가 심리의 무게가 쏠리면 상승하는 것이고요. 하락 쪽에 이제 심리의 무게가 쏠리면 하락하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 막을 수 없습니다. 뭐 매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 이상의 어떤 손실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기 심리 핸들링을 하는 이 통제 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리 뭐 분석의 기술이 좋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심리 핸들링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고 좀 조금 더 덜 좋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잘하는 운영진이 잘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과 어떤 심리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 뭐 아닌 종목들을 핸들링을 빨리빨리 하고, 그죠? 카트할 거 카트하고, 좋은 종목을 밀어붙일 땐 또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제 10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관객. 관객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존재했다. 거기서 발생하는 심리. 이거는 이 두 개, 그냥 운영, 어떤 사람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심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문스탁이 고객님들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수백 명의 고객들한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종목은 생각해 보니까 다시 보니까 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객님들은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과감하게 카트하는 기술들, 핸들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저희 고객들은 7년, 8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과 친분들이 많이 쌓여요. 고객님들이 문스탁을 잘 알고 저 또한 고객님들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를 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종목만 아닌 종목은 그냥 카트하면 되는데 관계가 생기니까 그냥 잘라야 될 것도 우리 고객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구조가 하나 더 생긴다, 이상한 심리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를 회사를 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물론 10번 잘할 수 있겠, 10번 잘하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 번의 문제들이 간혹 생기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영하면서 아예 꾸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종목 분석과 오더 팀을 나누자. 그리고 종목을 리딩하는 팀을 또 나누자.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하고 그 종목을 오더를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고객과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고객하고 마주치면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 관객과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깨야 되니까 저는 아예 팀을 나눠버렸어요. 그럼 오더를 내리는 팀과, 오더는 관객을 눈치를 보지 않죠. 그냥 오더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 팀은 리딩만 하는 겁니다. 오더를 중심으로.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리딩은 어쩔 수 없어요. 오더대로 따라야 됩니다. 손절매가 필요하면 손절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냉정하게 고객들을 위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이런 어떤 시스템 변화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험적인 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업을 분석했다. 기업을 잘 분석해서 뭐 이 종목은 앞으로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어떤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 기업을 분석하는 과거의 경험상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좋은 기업이야, 나쁜 기업이야라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어떤 차트의 모양에서 내일 상승할 확률이 더 높더라, 내지는 내일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더라, 높을 것 같다.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내일 주가가 이건 무조건 100% 올라, 100% 하락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어떤 작전 세력이라든지 그 자금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예측한다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의 고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주식 고수입니까? 그거는 그냥 세력이죠. 작전 세력이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주식의 고수라는 거는 뭐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를 더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건 뭐에서 나오냐?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경험, 시행착오들 겪었으면 알겠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10번 했을 때 한 대략 한 7번 정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한 70% 7할 이상,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략 내일은 올라갈 거야.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반사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비슷한 패턴에. 뭐 기업 분석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였습니까? 내일 무조건 빠져면 고객님들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조건은 아니니까. 단지 내일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마음의 우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고객님들 눈치 보면서 그래서 내일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보다 구체화되면 되는 거죠. 뭐가 내일 팔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저는 또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좀 더 구체화하자, 경험을 숫자화하자.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도입.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창한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더가 600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거 아마 유명한 일화니까 아실 텐데요. 트렌드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는 기계의 판단, 기계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더 정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면 좀 거창한 것 같고 빅데이터 분석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저희의 어떤 경험치, 뭐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갔던 거죠. 유능한 뭐 개발자를 다 모셔가지고 지능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봤어요. 조금 오래 걸렸는데 결과물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내일 70% 확률로 상승이야, 내일 30% 확률로 뭐 하락이야, 뭐 이런 식의 좀 더 구체화된 경험을 숫자화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자, 아까 제가 관객과 종목을 운영하는 운영팀이 분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래서 이 심리를 깨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자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거죠. 70%인데 이거는 뭐 리딩하는 사람이 해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내일 70% 하락할 확률이 70%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고객들한테 보유하라고 합니까? 그죠? 상승할 확률이 30%인데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 종목을 내일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숫자가 좀 구체화되니까 이거 문제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진화가 된 거예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다. 결국엔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명확한 숫자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원래 잘하던 사람이 더 명확한 숫자들을 가지고 리딩을 하고 종목을 고르고 추천을 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그동안 거쳐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단순히 이 종목이 좋으니까 고객님들 매수하세요. 그런 어떤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화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이 관계, 시장과 어떤 투자자의 관계, 잘하는 사람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돈을 좀 벌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회사를 운영해서 고객님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됐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스템까지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툴을 갖추면서 고객님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꾸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고객님들이 아니 주식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종목을 말씀드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무조건 다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다 대박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대박이 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0명 중에 최소 3명 이상, 3할 이상은 이탈자가 생겨요. 낙오자가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왜 그런 이탈자들, 낙오자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냐를 저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회사를 오래 운영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고객들이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냥 쉬운 걸 좋아합니다. 무조건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고객님 삼성전자 18,000원에 매도하세요. 제일 좋죠. 그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18,000원 딱 가격. 17,800원에 매수하세요.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이런 거죠. 18,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세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한 가격에 모든 사람이 팝니까? 18,000원에 팔고, 어떤 분은 18,000원에 팔고, 어떤 분은 18,100원에 팔아야 되고, 어떤 분은 18,200원에 팔고 해야 자연스럽게 시세, 우리의 어떤 물량이 시장에 소화가 될 거고, 매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딱 어떤 특정 호가에 다 팔아야 되고 다 사야 되고, 이거 무슨 수학 무슨 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뭐 3%에서 5%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고. 근데 고객님들 이런 거죠. 3%에서 5% 사이에서 분할로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도가 분산될 텐데, 어떤 분은 5%에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4.9%까지 움직이면 그분은 안 팝니다. 난 5%가 안 왔으니까. 그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고객님들 2시 20분쯤에 이 종목을 매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 그날 그 시간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샀어요. 자, 내지는 자, 2시 30분에 주가 급등합니다. 고객님들 이제 주가 급등합니다. 자, 10% 이상 수익 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차익을 해봅시다. 근데 고객님들은 그 순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못 팔았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매수의 시간, 매도의 시간이 완벽하게 제시가 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인지하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1,200원에 모든 사람이 사세요. 매도는 1,800원에 모든 사람이 하세요.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3시에 합니다. 3시에 들어오세요. 무조건 이 3시에 종목을 추천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다수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운영진 입장에서 아주 굉장히 고달픈 얘기입니다. 고생스러운 얘기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자. 왜? 나머지 30%, 40% 되는 그 인원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다 같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힘들어도 이 방법을 고안해 보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저희는 종목 추천을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그리고 아침 9시 이전에 미리 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 뭐 삼성전자를 1,800원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드리죠. 자, 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1,500원에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어떻게 합니까? 1,500원 걸어놓고 화장실을 가든 뭐 무슨 일을 보러 가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00원이 체결이 안 되면 저희는 매도가 안 된 거예요. 대신 이제 매도를 가장 안전하게 해드리죠. 무조건 1,500원은 가겠다 라고 하면 1,500원을 드리는 거죠. 11,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12,000원도 갈 건데 1,500원은 무조건 간다. 그런 어떤 흐름에서 가격을 지정해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5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왜? 주가가 오늘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고작 한 4%에서 그냥 매도하라고 해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죠. 나중에 팔면 더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400원이 최소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죠? 좀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들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저희가 장전에 1,4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 그럼 11,000원, 12,000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00원이 최소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최소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 데이터를 산정합니다. 체결이 되지 않으면 수익 났다 얘기하지 않죠. 매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수익이 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15,000원, 14,800원, 14,300원, 그다음에 16,800원에 목표가다 매도해라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고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최적화된 매매의 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막 화도 났었죠. 이렇게 잘해드리고 있는데 손실을 봤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에, 7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자꾸 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완벽하게 다 통제가 되고 매매 로직도 우리 고객님들이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초보자들 할 수 있게끔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대신 저희가 더 고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어떤 노력들 덕분에 계속 그런 고민들 덕분에 저희 개인의 발전, 저 개인의 발전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발전한 거고 저희 고객님들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지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뭐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로직이라든지 뭐 시스템 부분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그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핵심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 이후에 강좌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자신감과 자부심을 꼭 갖고 저희의 어떤 전략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